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지역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치료시설 부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시 의료원의 신관병실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환자 100여 명이 입원해 있던 병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곳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시켰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할 경우 이들을 전담할 의료진 30여 명도 배치했습니다. 이로써 전남은 100여 개의 여유병상을 확보해 코로나19 환자 격리와 치료에 다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최근에 전남 지역이나 광주 지역은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번들을 입원할 병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광주 전남은 고령 환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런 환자를 케어할 병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부족한 음압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환자 재조정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의 전체 음압병상은 22개로 18명이 입원 중이어서 여유분이 4개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상대적으로 상태가 좋은 환자 6명을 재배치해 음압병상 여유분을 1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에는 무증상 확진자 등을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한전 KPS 인재개발원에 설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환자가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농식품부의 공무원 교육원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예비 지정하는 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순천과 광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여수시가 순천과 광양에 거주하는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수시는 순천과 광양에서 출퇴근하는 시 공무원 106명에게 어제부터 나흘 동안 공가를 사용해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광주 전남 사업비 10조 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광주시는 AI 집적단지 조성과 청정 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포함해 도시철도 2호선과 송정역 주차 빌딩 신축비 등 모두 315건의 현안 사업비 2조 7천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도 해상풍력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비와 경전선과 남해안철도 사업비 등 모두 7조 1천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면서 태풍의 길목에 있는 남해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곽선정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여수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은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파도는 아직까지는 잔잔한 편입니다. 전남 여수 거문도와 초도에는 현재 강풍주의보와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여수와 광양, 구례 등 전남 동부권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산단 등 여수에서만 대형 공사장에 크레인 14개가 있는데요. 강한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결박 작업을 했습니다. 또 10개 항로, 11개 여객선의 운항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어선들도 출항을 통제하고 관내 7,500여 척의 어선들은 피항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여수 광양항도 항만에 입출항하는 상선들에 대해 오늘 자정부터 내일 저녁 6시까지 도선 작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평균 풍속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면 이순신대교 등 해상 교량도 통행을 통제합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시간을 완도가 오늘 밤 11시, 여수와 광양은 내일 새벽 1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0에서 300mm입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의 강풍도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문 현상으로 바닷물 높이도 높아져 해안가의 해일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양식장과 수확기를 앞둔 농가들의 걱정이 큰데요. 전라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겪는 수해 지역은 수시로 재난 문자를 확인하고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에서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를 새로 선출했습니다.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관심이 가는 2사람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최고위원이 된 엄태영 수원시장과 여성 유일, 호남 유일의 양향자 의원입니다. 두 최고위원에게 소감과 각오를 들어봤습니다. 1988년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이
한 번도 개정조차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은 몸에 맞는 옷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을 바로 개정하는 것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과제이기도 했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방자치 30년 동안 재정 자립도가 점점 더 떨어졌습니다. 재정 분권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허울만 그 지방자치요. 위임된 것만 간신히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8대2의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문재인 정부 하에서만이라도 7대3까지라도 나가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걸 포함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지역에서 그 완결 구조로서 그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수도권에게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방이 다 소멸되고 나는데 수도 서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며칠 지나긴 했는데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할당이 아닌 배려가 아닌 위대한 표로 저를 판단해달라. 그래서 다행히 순위에 들어가서 5위 한 후보를 끌어내리고 들어가는 그런 아픔도 없었고 또 겸손하게 또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지금 딱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가장 약한 분야를 꼽으라면 여전히 경제로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이번 지도부에서 그 경제에 대한 경제와 여성을 대표 상품으로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 정권 재창출뿐만 아니라 30년, 100년 정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은 늘 경제적 낙후로 인해서 정치적 고립이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에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일단 끊어야 되겠습니다. 호남 최고위원으로서 호남 대변을 제대로 제가 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직에 대한 꿈을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어차피 정치 영역으로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가장 정치를 잘하는 그리고 가장 국민이 좋아하는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 길에 이제 이 국민들을 위한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으려면 그만한 직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의회가 불법 수의계약과 겸직신고 위반 등의 비위로 윤리특위에 넘겨진 의원들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시민사회단체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의 비위는 최소한 3개월 정도의 감봉을 중징계로 본다며 이번 북구의회의 결정은 공무원보다 못한 윤리적 기준과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북구의회의 비리로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징계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태풍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빗줄기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은 서귀포 남쪽 약 43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서귀포 동쪽으로 이동하겠고요. 내일 새벽에 영남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지나겠습니다. 이미 곳곳에는 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서귀포 부근 해상까지 올라오면서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고요. 앞바다와 서해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전남 지역, 오후에는 광주와 앞바다를 중심으로 차차 태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바람도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가 가장 위험하겠고요.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동부 지역은 300mm까지도 내리겠습니다. 예상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20에서 40m가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데다가 기상조에다가 높은 파고까지 더해지면서 폭풍 해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0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까지 영향권 안에 들겠고요. 비는 내일 낮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취업 사기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구직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목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아차 협력업체에 입사시켜준 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의 한 교회 목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구직자들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챙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규모를 조사하고 있으며 주범으로 알려진 또 다른 한 명의 소재를 추적 중입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1년여간 23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8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22살 임모 씨 등 보험 사기 일당 3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등 노면 표시를 위반한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건당 14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석일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지인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여자 종업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박석일 광산경찰서장은 지난달 21일 광주 시내의 한 술집에서 후배 등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여자 종업원의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박석일 서장은 지인들이 술값을 지불한 것과 여자 종업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